오늘 여러분들 진짜 좋은 소식이 있죠. 여러분들도 이미 아실 겁니다. 아마 그 실시간으로 그 소식을 전달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어떤 소식인지는 다 들으셨을 거예요. 품질이 안 좋나요, 지금? 품질 저한가? 네, 200이죠. 근데 사실 왜 좋은 소식인지는 제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고객을 200명 채웠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사실 200명 채운 것도 놀랄만한 소식이지만, 이 안에 제가 낮에 트위터를 통해서도 핵심 포인트를 찝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200의 고객을 채워서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 내용 안에 왜 좋은지가 있습니다. 있지만은 아마 다른 데서는 짚지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과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리프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을 토대로 리프사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에 달성한 이 성과를 공개했을 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유심히 보면은 왜 좋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좀 저도 업이 됐어요. 굉장히 흥분이 돼갖고 업이 됐는데, 왜 그런지는 이제 바로 본론을 하도록 하겠죠. 네,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리프사의 공식 이 자료를 볼 거고요. 같이 살펴볼 거고, 그 본 자료 안에서 왜 이게 좋은 소식인지 부분별로 같이 짚어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네, 참고하십시오. 자, 바로 보죠. 깜짝 놀랐어요. 특히 어제 몸이 안 좋아갖고 일찍 잤거든요. 한 11시쯤에 잤던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트위터 커뮤니티 다 난리 났어요. 그래서 뭐지 하고 딱 봤는데, 오마이갓, 인사이트 간만에 울렸더라고요. 네, 타이틀 이제 고객 200명에 달했다고 딱 타이틀에 달았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 칠판에 분필 적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이 줌잇 소프트웨어 키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리플사는 뭐 하는 거죠?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솔루션, 페이먼트에 대한 솔루션,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솔루션을 이제 리드하고 있는 그 제공자 중에 리딩하고 있는 그 리플 회사가 오늘 투데이 알렸습니다. 뭘 알렸냐면 13개의 새로운 기관들, 파이낸셜 인스티튜션, 그러니까 FI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하죠. 줄여서 FI. 그리고 금융기관들 하면 여기에 소문자 S를 붙여서 FIS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 금융기관들이 사인업 했다. 새로운 곳 13군데 금융기관이 사인을 해서 이제 200개를 달성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리플렛에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리플렛에 합류했다는 거에 대한 의미는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미 정리한 적이 있지만, 이제 오늘 또 닉네임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또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리플렛이 됐다는 건요, 그러니까 리플렛에 조인했다, 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1번 표현이 뭐 join the 리플렛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join the 리플렛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엑스커런트를 사용한다 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파트너가 됐다, 리플사 파트너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대략 한 3가지 정도 표현을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건 다 그거예요. 여기 잠깐 나와있지만 엑스커런트 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리플렛의 멤버가 돼서 그 페이먼트 도달 범위를 담당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멤버로서. 그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플렛에 사인했다고, 리플렛 되는 거 사인했다고 하는 얘기는 얘네들 다 엑스커런트 쓴다는 얘기예요. 얘네들 그 계약 사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언급이 돼 있죠. 13개죠, 총. 그래서 하나씩 보면 유로, 엑신뱅크, 샌드프렌드, 우리 친숙하죠. 좀 이따 언급 나오겠지만 이미 기존의 정보로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XRP 쓴다고 계속 광고를 했던 양반이죠. 예. 그리고 처음 보는 JNFX, FTCX, 알리뱅크 쿠웨이트에 있는 텔스페이고, 그리고 BFC 바레인, 커넥트페이, GMT 이거는 이미 알고 있죠. 이스라엘. 그리고 월드컴 파이낸스,
올림피아 트러스트 컴퍼니, 그리고 폰탈, 유스앤드라고 읽어야 되나? 유스앤드라고 읽어야 되나? 그리고 레드미멘토. 이런 식으로 13개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 추가로 인해서 리플랩 멤버가 200이 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계약 있죠? 요 계약은 리플랩 멤버가 아니에요. 엑스비아는 리플렛을 쓰는 것 뿐이지 리플랩 멤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카운트를 빼고도 200을 달성했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엑스커런트를 사용해서 리플랩 멤버로 채워진 게 2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리플랩 멤버가 엑스커런트 쓰는 애들이 바로 리플랩 멤버구나. 그러니까 그 의미구나. 그러면 엑스라피드는 뭐냐? 엑스라피드 없다고 얘기하는 거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엑스라피드 사용하려면 두 가지 조합이 필요하다고 했죠. 둘 중에 하나예요. 엑스라피드 쓰려면 단독으로는 못 써요. 엑스비아가 있거나 또는 엑스커런트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엑스라피드 쓰려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확실히 이 부분은 계약했다는 거예요. 리플랩 멤버가 된다는 거는 요거는 계약했다는 거고, 이 후반부에 여기에 나오지만은 이 중에서 엑스라피드까지 계약을 한 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 볼 겁니다. 같이 보시죠. 자, 내려갑시다. 아이고. 자, 그래서 나옵니다. 여기 저 13개 중에 JNFX, 샌드프렌드, 그리고 트랜스페이고, FTCS, 그리고 오늘의 메인 하이라이트인 이 유로 액션뱅크, 얘네는 레버리지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거죠. 활용한다는 의미잖아요. 뭘? 디지털 에셋인 바로 XRP를 뭐하기 위해서? 소스 리퀴디티, 세틀먼트에 쓰겠다는 거잖아요. Sending payment on behalf of their customers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문장을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보셨을 테니까. 여기도 이제 간단히 엑스라피드 장점이 나오지만 데스티네이션 커런시스, 그러니까 돈을 수취받는 쪽에 법정 앞에 이 프리펀딩 카운트가 필요 없다는 거죠. 어보이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장점들을 몇 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 엑스라피드 사용하기로 결정한 이 기관들한테 allow, 허락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허용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해준다는 건데 뭐라고요? faster, 그리고 lower cost payment.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엑스라피드의 특징이 두 단어로 일목요연하게 압축될 수 있잖아요. faster, 그리고 cheaper, 싸고 빠르게. 그거죠.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이 이 법정화폐를 바꾸는,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는 이 페이먼트와 세틀먼트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이 법정화폐를 바꾸는 가운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율 때문에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 구조를 띄는 게 바로 여기 나온 코리스펀던트 뱅킹 시스템, 바로 환거래 은행 시스템, 이 전통적인 이 방법. 요거보다 더 저렴하고 빠르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엑스라피드 장점을 다시 한번 여기 간단히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아래에 또 이제 단서를 몇 개 더 줬습니다. 리플사가 보면은 리플랩 멤버가 된 금융기관들 중에 지금 현재로서는 XRP를 사용하지 않지만 흥미를 두고 있는, 관심을 두고 있는 애들 몇 개 밝혀요. 그러니까 immediate settlement, 그러니까 실시간 세틀먼트를 얘기하는 거죠. 리얼타임 세틀먼트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이렇게 리플랩 멤버는 됐지만, 리플랩 멤버이지만 현재는 XRP를 이제 세틀먼트 하는데 쓰지는 않고 관심만 갖고 있는 멤버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 CIMB, 동남아시아의 이제 순위가 높은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금융기관이라고 그때 소개했었죠. 이거는 참고로 11월 중순쯤에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때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계약을 하고 그 자리에서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올림피아 트러스트 컴퍼니, 얘네도 아직은 XRP를 세틀먼트를 안 쓰지만 관심을 갖고 있다. 여기에 대해.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플스 테크놀로지 엑스커런트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거 활용해서 트랜스퍼런트 페이먼트, 그리고 저렴하고 빠르게, 그리고 투명한, 좀 더 투명한 페이먼트,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리플사 솔루션 이용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각 고객들, 이 유로 액션뱅크, 그리고 샌드프렌드, 이 CEO 또는 높은 고위급 인사들의 말을 인용해서 여기다 얘기를 해요. 다 소개할 필요는 없고 핵심만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엑심뱅크가, 그러니까 은행들 여러분들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행들 중에 보면은 주요 비즈니스가 있어요. 주력하는 비즈니스가 여러 개 있겠죠. 뭐 일반 고객들한테 대출을 해줘서 그걸로 돈을 버는, 거기에 주력하는 은행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고객들이 예금하는 돈을 활용해서 어딘가 투자해서 돈을 버는 은행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무역금융. 뭐죠? 바로 수출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 그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고 수출을 했어요. 그러면 그 대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은행에 있는 계좌를 통해서 받는다고 할 때 그 돈을 이제 외국의 고객한테 받아내서 전달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수입을 이제 올리는 은행들이 있겠죠. 바로 방금 말씀드린 트레이드 파이낸스가 얘네 주력이에요. 엑심뱅크. 그럼 트레이드 파이낸스, 이 엑스라피드를 쓴다고 하는 이 엑심뱅크, 지금 사실상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빼먹었는데 오피셜로는 최초의 엑스라피드 은행이 됐죠. 유로 엑심뱅크가. 물론 이제 시암은행이라던가 여러 정황이 있는 은행들이 몇 개는 있지만 오피셜로 이렇게 밝힌 거는 얘가 최초가 된 겁니다. 결국에는. 어쨌든 그거는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의미를 갖는 부분에선 얘가 오피셜로는 최초의 은행이 돼버린 거죠. 작년에 공개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올해 되고 나서 이제 일주일 정도 있다 공개했네요. 어쨌든 이 은행이 트레이드 파이낸스가 주력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리더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한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이따가 소개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있고, 역시나 여기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써있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리플렛 멤버가 된다는 건 엑스커런트 무조건 쓴다는 얘기예요. 여기 써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엑스커런트와 엑스라피드 테스트해왔다. 예. 그죠? 그래서 이 고객들에게 이거를 베네핏,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솔루션 테스트해오고 구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샌드프렌드는 뭐 사실 뭐 많이 설명할 게 없죠. 이전부터 많이 공개되어 있던 자료라 역시나 비슷한 얘기를 해요. 얘네 같은 경우는 주력하는 게 레미턴스입니다. 레미턴스예요. 송금. 우리 개개인들이 송금하는 거 있잖아요. 개인이 타국에 있는 뭐 친인척이라던가 아니면 자기 지인한테 송금하는 거. 당연히 이 규모는 볼륨과 트랜잭션 개념으로 표현하면 하이 레미턴스가 아니라 그 리테일 레미턴스, 개인들이 송금하는 거는 이제 하이 트랜잭션이죠. 건수는 많겠죠. 당연히 송금은 많이 하잖아요. 건수는 많으나 볼륨은 어떻죠? 로우예요. 로우 볼륨이에요. 이런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거. 그러니까 빈도수는 굉장히 많아요. 빈도수는 많으나 그 하나하나의 송금 보내는 트랜잭션, 하나하나의 단위는 볼륨은 작죠. 막 개개인들이 송금으로 막 1000만원 보낼 수 없잖아요. 왜 그러죠? 물론 보낼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만 봐도 딱 알 수 있어요. 1년에 얼마로 제한돼 있죠? 해외 송금이? 제 기억으로는 2천만원인가 3천만원 제한돼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가 액수가 얼마로 제한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외환법에 의거해서 각각의 나라가 어느 정도 제한은 있을 겁니다. 연간 제한이. 예. 개인들이 아무리 부자고 돈을 많이 보내고 싶어도 어차피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갖는 특징이 로우 볼륨. 하지만 건수는 굉장히 많다. 예. 그래서 리플사는 특히 엑스라피드 지금 초창기에 중점을 두는 거는 바로 이 분야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아티클을 다 보고 나서. 자, 그렇게 넘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JNFX라는 이 외환시장, JN 포린 익스체인지, 여기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여기 헤드, 이머징 마켓, 신흥 시장의 헤드, 보무장급이라고 보면 돼요. 헤드라는 직급은. 거기 사람이 얘기를 하죠. 예, 이제 XRP 뭐 쓴다. 그리고 40개국 이상, 아프리카에서 40개국 이상 해서 이제 본인들이 뭔가 서비스 고객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XRP를 쓸 거라고 얘기하죠. 이 아프리카 좀 중요합니다. 얘네 주력은 또 아프리카예요. 재밌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를 합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더블쿼터로 이 인용문을 얘기하는데 2018년 때는 한 100개 정도, 거의 100개 정도 되는 금융기관이 리플렛에 가입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 나우라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일주일에 2개,
때때로는 3개 이렇게 일주일당 새로운 고객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봤다는 거죠. 앞에 얘기한 대로 2018년 초창기 때랑 지금 2019년 초창기 비교했을 때 350% 인크리즈 됐대요. 지난해에 비해. 네, 굉장하죠? 늘었어요. 라이브 페이먼트 늘었다는 거죠. 350%. 그리고 그리고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XRP를 활용해서 이 리퀴디티, 바로 세틀먼트 하는 걸 얘기합니다. 세틀먼트 하는 것도 이제 좀 더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at the end of the day,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목표는 이제 고객들한테 더 엑설런트, 짱짱 훌륭하고 효율적인 에피션트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경험을 익스피리언스 그들의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제 도울 거라는 거죠. 확실하게 해줄 거다. 그렇게 해줄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말이 좀 약간 좀 wherever they are in the world라고 돼 있는데 세계 어디 있든지 좀 약간 갑자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학문적으로 표현하다가 마지막에 좀 시적으로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정리하는 아티클에서 나오는 게 현재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40개국 이상 넘게 그리고 6개 대륙 사이에 있는 40여 개국 넘게 지금 현재 리플렛이 도달 범위가 있다, 운영되고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네가 우리한테 관심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는 거죠. 컨택트 하라고 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